안녕하세요. 센세의 말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핵자기 공명기 프로젝트 26번째입니다. 이번에는 NMR 센서라는 말을 조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석 얘기죠. 자석, 매그넷. 그 다음에 실무적인 거는 전번에 봤던 TNC 보드가 얼마나 빠른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게 빠르면 우리가 이제 펄스 만들어서 송신할 때 그걸 쓰는 좀 빠른 모델이 또 하나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거 스쿨, 애니멀 스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번에는 이제 그 송신과 수신 사이에서 좀 정적인 현상, NMR 현상을 봤는데, 그거 이제 동적인 다이내믹, 동적인 현상을 보도록 하죠. T1, T2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전번엔 요런 섹션들을 NMR TV, NMR 랩, NMR 스쿨 이런 걸 도입하느라고 좀 길게 했죠. 한 100분. 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좀 짧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도입해서 이제 우리가 구조 아니까 저도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ARM 칩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ARM이란 영국 소재 회사를 기술을 35조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 상당 액수를 또 투자했고, 그런데 그게 이제 ARM이 중국에 대한 기술 공급을 중단을 선언했대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예측하는데 화웨이는 분명히 사망 선고를 받은 거고, 그 회사 하나뿐이 아니고 중국 전체가 휘청거릴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서 계획하고 있는 말하자면 5호 감시제 비슷한 그런 빅브라더 체제의 계획이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거기 이제 IoT 기술도 들어가고 인공지능 기술도 들어가고 이제 해서 가장 앞서고 또 사회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5호 감시제 비슷한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여튼 그런 게 전부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만큼 이제 ARM 아키텍처가 센 놈이다. 그 얘기죠. TV를 좀 먼저 키는 쪽으로 하죠. 이게 순서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애니멀 센서는 이제 자석 얘기죠. 자석에다가 요번에 이제 센서라고 부르면서 송수신 전환 스위치하고 전단 증폭기, 프리앰플리피케이션 그걸 다 전부 잡아넣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작고 저렴하고 좀 센서라고 부를만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일단 조금 컸던 거, 데스크탑이라고 부르는 거, 그걸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조작이 서툴러가지고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좀 옆으로 늘리니까 약간 좀 옆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그냥 하죠. 지금 요게 요 책상 위에 올라오는 무게는 한 어른 몸무게보다 조금 적어요. 한 4-50kg. 무겁죠. 그래서 어른 둘이, 남자 둘이 들기 좀 만만치 않아요. 허리가 좀 삐끗해요, 잘못하면. 근데 이제 요번에 새로 만드는 거는 이제 새로 만든 거는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설계해서 만들 거는 손바닥 위에 올리는 사이즈, 이렇게 3단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데스크탑 사이즈에서 요게 이제 책상 위에 있는 그런 사이즈니까 쉽게 사이즈가 짐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2개가 있고, 그리고 한쪽의 끝이 N극이라면 다른 쪽 끝은 S극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탐침 프로브가 거기 들어가고, 그 안에는
호일이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겠죠. 그쪽 요 프로브 얘기는 또 한번 뒤로 다음번에 하는 걸로, 여기서 이제 자석만 좀 얘기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시스템이 구성되기에는 이제 뭐 조금 좀 덩치가 있는 것들, 온도 조절 장치도 좀 덩치가 크고, RF 앰프, 파워 앰프도 좀 커요. 좀 꺼내놨는데, 그리고 이제 제어부 이런 게 이쪽에 들어가는데 전부 꺼내놨어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뭐 전원이나 이런 거 SMPS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전원을 좀 쓰려고 좀 끄집어내서 좀 다르게 배치해놨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자석 얘기니까 요 자석하고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송추진 전환 스위치인데 요것도 전부 작게 만들어서 집어넣을 거예요, 안쪽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단 증폭부인데 요게 이제 비용이 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요번에는 좀 MRI 쪽에서 쓰는 전단 증폭 칩들이 좀 가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예 우리가 센서라고 부르는 그 안에다가 자석하고 함께 다 몰아 넣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봤던 아직도 이제 산업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탁상형 데스크탑이죠. 데스크탑 마그넷을 받고 요번에는 그거보다 좀 작게 한 거. 요 보이는 컵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크기가 좀 짐작이 되시겠죠. 지금 그 삼각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요 까만 거, 까만 박스 요건데, 요거는 그 폭이 한 8mm, 그러니까 N극하고 S극이 요 간격이 우리가 이제 폴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폴갭이 한 8mm 근처라서 대략 요 5mm 튜브가 간신히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링심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차츰 또 설명을 또 다시 할게요. 8mm인데도 좀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폴갭이 자석과 자석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되는 이제 그 설계 제작할 때 그런 대목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10cm 정도, 사방 10c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크기로, 이거는 이제 손으로 들 수가 있죠. 방금 본 거는 이제 어른 2명이 들어도, 남자 어른 2이 들어도 허리가 좀 삐끗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혼자서 이렇게 한 손으로 들으면 되니까 한결 좋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큰, 요건 이제 18mm 튜브인데 시료를 많이 넣을 수는 없겠죠. 근데 시료는 이제 상당히 비싼, 시료 자체가 비싼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용도에 따라 맞춰 쓴다거나 할까,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센서로 만들려고 그러면 3mm 튜브인데 상당히 작게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부러진 걸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더 작게 하려면 캐피라리가 있어요. 모세관이죠. 모세관인데 이거는 이제 외경이 한 2mm,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경은 한 1mm 조금 넘는데 상당히 좀 시료를 넣기가 어렵죠. 주사기 같은 걸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쓰는 거, 전번에 얘기했던 뭐 집 앞에 있는 모래, 시멘트 이런 거 측정했을 때는 이제 한 이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mm인데 10mm 정도는 돼야 시료를 이제 우리가 담고 빼고 하기에 좀 용이하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쓰기에는 한 이 정도는 돼야 보통 막 넣고 막 빼고 막 이제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실험실용은 이렇게 캐피라리까지도 가능하죠. 특히 그 시료의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은 조금만 써야 되니까 오히려 이런 게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거는 요 캐피라리 쓰는 것까지 지금 계획을 하는데, 일단은 그 3mm짜리를
가장 기본 모델로 삼고 그게 너무 작다 싶으면 5mm짜리를 거기에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10mm짜리 뭐 방금 봤던 거 좀 사이즈 등치가 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등치를 좀 줄이는 그 설계를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 한 명이 들 수 있게 그리고 이것처럼 이제 한 사람이 쉽게 들 수 있게 이것도 제법 아령 좀 묵직한 아령만큼은 되거든요, 무게가. 하지만 뭐 어른 한 명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무게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 이제 좀 센스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센서라는 말을 붙인 거, NMR 센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한 크기, 그거는 늘 자주 보던 솔리드워크 설계도죠. 도면이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코일이 이제 들어오고 자석을 좀 따로 그려봤죠. 이해하기 편하게.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NMR 센서라고 부르자. 요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크기.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코일이 회로하고 송수신 전환 스위치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변하면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하고 프리앰프를 같이 잡아놓는 건 요 다음 단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한꺼번에 변화시키면은 어디선가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요 탐침 전통적인 요 프로브 부분은 좀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요 자세한 거 하나하나씩 이제 얘기하겠지만 저거 조금 쉽지 않다. 더 직접 해보면 더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제법 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지름길로 갈 수 있나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 센서는 이제 말 그대로 원자 핵을 탐지하는 거다. 온도 센서가 온도를 탐지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쉽게 이해하는 거를 또 계속 해야겠죠. 요거는 이제 상용. 요 경우에는 한 10억 원대인데 맨 앞에 봤던 그 탁상형은 대개 한 1억 원대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이제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한 10,000분의 1 가격대, 탁상형하고 비교하면 한 1000분의 1 가격대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상용 NMR도 그렇고 지금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아날로그 부분 그 센서의 맨 앞에는 아날로그를 써야 되고 지금 요 상용 요것도 코일이 요건 이제 초전도 자석인데 자장의 방향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자장의 방향하고 요 코일이 만들어낸 자장의 방향하고 수직이 돼야 돼요. 직각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넣으면 이제 시험관을 넣기가 뭐하죠. 이 사람이 넣는 것처럼. 그래서 새들 코일이라고 좀 코일 설계를 다르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레노이드 타입의 코일이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요걸 그냥 써요. 그냥 쓰고 저 시험관을 저 안에 넣어서 프로브에 달아가지고 통째로 집어넣었다 뺐다 하죠. 근데 이제 상용 경우에는 이제 그냥 시험관만 넣었다 뺐다 하는 형태로 하고요. 근데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그냥 솔레노이드 코일이다. 빙빙 감은 거. 그게 제일 좋다. 그래서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죠. 게다가 이제 우린 연구 자석을 쓰니까 충분히 그게 가능하죠. 이제 그거를 이제 우선은 간단하게 RF 스위치로 펄스를 만들고 알두이노로 이제 시작을 시켜야겠죠. 제어를. 그래서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나를 지금 이제 몇 가지 모델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전체를 이제 관장하는 거는 이제 라스베리가 컴퓨터로서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리눅스니까 조금 윈도우처럼 편하진 않은데 성능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앰프로 증폭해서 코일로 보내야겠죠. 요게 이제 MRI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람 몸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시료가. 그래서 그 증폭기의 이제 그 출력이 대략 그 조그만 방송국 정도 되는 굉장히 센 그 증폭기를 쓰는데, 우리 경우에는 이제 작으니까 상당히 좀 출력이 작은 걸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전부 비용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송수신 전환도 상당히 저렴한 쪽으로 조금 만지기에 좀 힘이 들긴 힘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 방금 얘기한 그 아주 강한 출력이 프로브를 지나쳐서 갈 경우에 그 뒤가 다 망가지니까, 그 우리가 정해놓은 것보다 센 게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이 그라운드로 접지해가지고 전부 뽑아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순수한 신호 굉장히 약하죠. 보통 마이크로 볼트에서 이제 미리볼트의 이제 아주 작은 신호인데, 그건 당연히 이제 필터를 써가지고 깨끗하게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프리앰프로 좀 크게 해가지고 다음 그 디텍터 탐지기로 집어넣어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로 변환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 좀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런 필터 같은 거 설계할 때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영역의 주파수가 관련이 된다 하는 거를 분명히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료를 봐도 다른 현상을 볼 때는 그 필터를 다른 걸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걔가 걸러내버리면 안 되니까, 원하는 신호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응용이나 이런 면에서 그런 거 얘기할 때 또 조금 좀 더 실용적인 설계 쪽을 좀 덧붙여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과학이 있는 기술이든지 이런 말을 쓴 건데, 과학을 모르면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기계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요. 다음에 이제 그 송신하고 수신은 이제 똑같은 위상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우는 요 DDS가 만들어내는 연속파형을 둘로 갈라가지고 송신하고 수신이 같은 걸 쓰는 쪽으로 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전번 영상에서 그 스플리터, 믹서, 커플러 이런 걸 이제 잠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각각에 대한 이제 뭐 어떤 그 설명이나 이런 것도 하나씩 풀어 나가야겠죠. 그리고 이 전체는, 이 아날로그 전체는 55ohm으로 전체가 매칭이 되게 이제 그렇게 만들고요. 예, 자석 얘기를 또 계속 해나가죠. 그 NMR 센서를 자석 주변까지, 그러니까 그 관련된 아날로그 부분까지 비록 개괄적이긴 하지만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니까, 이번엔 그 대신 이제 하나씩 쪼개서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계획보다 좀 초과가 돼가지고 요 Finite Element Method, 줄여서 첫자만 FEM이라고 부르죠. 이 부분은 그 좀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추는 정도만 시간이 좀 많이 초과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프로그램은 이제 맥스웰이라는 거고, 제가 쓰는 거는 좀 상당히 옛날 버전이죠. 옛날 버전이고, 요걸 만약에 해보시려면은 맥스웰이라는 사이트를 찾으셔가지고 거기서 아마 평가판이 있을 거예요. 그 평가판으로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요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요 시뮬레이션 자체가 제가 제 계획을 진행하면서 요 부분은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는 걸 그때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단 요번에도 그 몇 가지만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저는 요거를 그 라떼 판다라는 그 체리테일 칩스는 2GHz짜리니까 좀 느리죠. 느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가격이 저렴해서 요거를 이제 하나 그 원격으로 연결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 본래 컴퓨터에 다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니면 뭐 컴퓨터 여러 개 하면 또 모니터도 많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조금 좀 느린 거니까 늘 요거를 확인을 해요. 타스크 매니지먼트를. 요 컴퓨터도 윈도우 10인데 그래서 이제 그 타스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이제 확인하는 거를 늘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막 어떨 때는 뭐 일주일 이상 뭐 여러 주일 또 시뮬레이션 할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잘 때도 이거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요 밑에라고요. 제가 이제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파랗게 한 부분, 그게 이제 자석의 각 부분들의 치수가 지금 변화하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석의 한 가운데 요 부분이 여기 이제 8분의 1 조각인데 대칭이니까 이제 쪼개서 해도 되죠. 요걸 한없이 또 쪼개가지고 이제 컴퓨터는 그 상호간에 이제 힘을 계산해가지고 자장 계산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요 가운데 요 부분은 이제 다이아메타 스페리칼 볼륨, 그래서 DSV라고 그러거든요. 이 DSV 내부의 그 자장의 변화를 거리에 따라서 이제 보여주니까 요건 지금 3mm짜리 튜브를 쓸 거라서 반쪽이 1.5mm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장이 변하는 거 보면 대략 7393 가우스 근처에서 한 2, 3 가우스 정도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거죠. 자주. 그래서 이제 그걸 초기값하고 진행값을 계속 변경해 주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잘 못할 때는 이제 우리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요거 한 2가우스로 생각을 하고 중앙값을 뭐 7393 가우스로 생각해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270 ppm 파트 퍼 밀리언.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경험상으로 보면은 요 숫자가 한 그 가우스 밑에까지 나와야, 그리고 바람직한 건 한 2자리 밑에까지 나오면은 좀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래도 실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그 자석이 원래 세라믹 덩어리니까 그렇게 어떤 금속을 가공하듯이 그런 오차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면은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니면은 제작을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어차피 전번 영상에서 봤던 싱코일로 조금 교정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목적에서는 처음 버전은 싱코일도 안 쓰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요 파이나이트 엘리멘트 메소드는 이번에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짧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번에 좀 길게 했으니까 우리 좀 짧게 하려고. 이 정도로 해서 또 그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렇게 보면서 좀 자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이제 그렇게 한 게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NMR TV, 뭐 거기서 이제 NMR 센서가 뭐냐, 그 자석이다. 그래서 자석 시뮬레이션까지 이렇게 좀 구색을 좀 맞춰봤고요. 요거 조금씩 자꾸 심화해 나가도록 하죠. 하나씩 뭐 쪼개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 실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론이죠. 만들기 실무. 그래서 요걸 NMR 랩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번에는 저번에 봤던 전번에 NMR TV 섹션에서 봤던 그 TNC 그 보드 ARM M4 코어텍스 M4 버전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TX로 쓴다고 그러면 이제 펄스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나 그거를 확인을 하도록 하죠. 근데 API 알두이노 API로만 하는 걸로, 왜냐면 그 TNC 보드는 알두이노처럼 그 핀 매핑을 제대로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트를. 그래서 많이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더 방법을 찾아보고 지금 생각에는 이제 결국은 그럼
얼른 그 어셈블러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번에 그 데이터 디렉션 몇 번 핀을 아웃으로 하자 하는 그 데이터의 그 방향 인이냐 아웃이냐 하는 거를 그거는 그대로 이제 알두이노 API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TNC 보드는 그 포토 레지스터에 대한 핀 매핑 다큐멘트가 제공이 안 돼서 이걸 좀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 API까지 다행히 이제 알두이노 스케치는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얼마나 빠른가 그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알두이노 스케치를 좀 열고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참 제가 힘이 드네요. 요 마찬가지로 이제 툴로 가가지고 보드를 선택을 TNC로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TNC 지금 쓰는 보드가 3.6이에요. 전번 영상에서 봤던 그걸로 이제 선택을 하고 포트는 여기 요 글자가 보이겠죠? TNC 보드에 컴3로 되어 있네요. TNC 3.6 이렇게 요걸로 선택을 해서 이 화면은 잘 안 보이겠죠? 요 밑에 이제 그걸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NC 보드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TNC 보드를 잠시 보면은 TNC3 요런 게 같이 오거든요. 핀 매핑에 대한 도큐먼트가 없는 대신에 요건 좀 있는데 그래도 좀 사용하기가 좀 여의치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TNC 보드가 요거죠.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걸쳐놨어요. 그래서 연결은 간단해요. 그 스코프를 그라운드가 요거라서 그냥 물려놨죠 그대로. 핀도 헤더도 지금 붙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2번 핀이라서 보면은 뭐 같이 오는 여기에도 이제 핀 번호가 있지만은 요 보드에도 써 있거든요.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뒤집기가 좀 뭐해서 거기다 이렇게 스코프를 지금 물려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이 화면이 계속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핀 모드만 전번에 쓰던 거에서 12번으로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알두이노 API만 썼죠. 지금 포트에 대한 핀 매핑이 없어서 요 밑에 부분은 지금 확인하는 게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벌써 이제 알두이노 보드가 아닐 경우에 오는 이제 불편함이죠. 이걸 찾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찾은 바로는 제가 아직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핀 모드 그러니까 API 알두이노 API로 하고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커멘트 아웃 시켜가지고 저번처럼 그냥 API만 갖고 하는 걸로 했어요. 다음에 이제 스코프는 이 스코프 볼 때도 전번에 이게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건 아니라서 트리거가 여기 있는지 몰랐는데 트리거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리거 레벨을 잘 조절하면은 화면을 정지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추 화면이 정지되어 있는데 요걸 재보니까 대략 뭐 한 200 나노세컨드 정도. 전번에 우노 보드로 할 때는 API를 썼을 때 3.4 마이크로 세컨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트 레지스터를 썼을 때 포트에다 직접 원 제로 넣었을 때 그게 이제 82 나노 세컨드였고 그래서 요 값이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 API를 쓰는 것만 생각하면은 우노보다 굉장히 빠르죠. 클락이 빠르니까. 그래서
좀 빠른 버전의 그 NMR 모델일 경우에는 요 TNC 보드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포트 명령어를 쓰면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핀 매핑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요거 시작하는 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있지만은 요 사이트로 가면 자꾸 시간이 신경이 쓰이네요.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번에 이제 신경 안 쓰고 하니까 그냥 한없이 길어지잖아요. 당연히 그냥 틴시라고 찾으면은, 틴시라고 검색을 넣으면은 거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이렇게 오피셜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뭐 PJRC라는 그런 회사나요. 그래서 그걸 가면 되고, 또 여기 우리말로 된 거를 열어보면 이제 우리말이 아무래도 빠르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이렇게 해서 쭉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뭐 예를 들면 이제 캔버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요. 좀 더 커뮤니케이션 좋은 거 찾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아무튼 간에 클락 스피드는 180MHz고 암 콜텍스 M4다. 이게 이제 뭐 중요한 사항이겠죠. 나머지는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오피셜 사이트 요거죠. PJRC라는 회사 걸로 가보면은 여기는 원하는 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딴 그 사이트 중에서 스타트라는 쪽으로 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여기 이제 사이트도 좀 잘 오거나이즈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회사 물건을 저기 아다프리트라는 데서 또 파는 것 같은데, 여기 뭐 튜토리얼이나 어디로 갔던 것 같은데 지금 빨리 기억은 안 나네요. TNC 3.6으로 갔나 보네요. 이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처음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 갖다 꽂고 USB 꽂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드가 있지만 단추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 우리 화면에서 보면은 제가 빨리빨리 하지 못하죠. 요 부분이요. 단추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 요걸 누르면은 요걸 안 누르면 컴파일도 잘 안 돼요. 에러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단추를 눌러라 이제 그 얘기고,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처음에 요런 화면이 나오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TNC 로더라고 이름이 되어 있네요. 요거를 이제 받아서 설치하는 거. 받아서 설치하면은 요런 식의 이제 화면이 뜨거든요. 이게 좀 편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 옮길 때도 잘 보기 쉽지 않고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 단추를 눌러라 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단추를 누르면 그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두이노를 쓰기 위해서 틴시 두이노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설치하는 건 또 여기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틴시 두이노 해가지고 윈도우 버전을 깔면은 처음 이제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고, 다음 계속 누르면은
어떤 라이브러리까지 다 갖다 까는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 이거 뭐 전부 다 선택해라 올 해가지고 다운로드하면 이제 설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처음 사용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보드에 있는 조그만 단추를 누르면은 평상스럽게 알두이노 스케치를 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TNC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빠르다. 역시 상당히 빠르다. 지금 포트를 안 쓰고 API를 썼는데도, 알두이노 API를 썼는데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펄스 하나가 200나노 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이제 요 포트하고 레지스터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은 지금 핀 매핑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찾아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을 좀 빨리 끝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거는 다음번에 또 얘기하는 걸로. 요번에 이제 그 TV 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으니까 다음번 영상에서는 좀 실무 쪽에서 시간을 더 많이 쓰는 쪽으로 제가 그렇게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는 그래서 이제 이론으로 넘어가서 요건 제가 이제 NMR 스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뉴클리어 스핀 릴렉세이션, 다음 거는 뉴클리어 스핀 라티스 릴렉세이션. 라티스라는 말은 그 뭐 고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격자 라티스가 아니고 요 NMR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자 전체를 라티스라고 그러죠. 근데 그 고체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쇠를 이렇게 망치로 땅 치면 소리가 전달이 되잖아요. 띵 하고 그걸 이제 그 하나의 입자로 간주해서 푸어논이라고 그러죠. 그 푸어논하고 또 전자 일렉트론하고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전체로 우리가 라티스라고 불러요. 근데 주로 전자를 생각해야 되죠. 물질 자체는 원자핵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전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T1의 역수, 요거는 T2의 역수. 시간의 역수하면 이제 그 레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트는 이제 더할 수가 있으니까 요 레이트를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죠. 실제 실험 분석할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신호 자체는 그 자석이 방금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그 화면을 잠시 봤지만은 고르지가 않잖아.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기여하는 거를 그 신호의 길이에 기여하는 거. 그러니까 자석이 균질하지 않으면 신호가 짧아져요. 그래서 그 짧아지는 정도를 자석의 불균일도 H 좀 잘못 적었네요. 델타 H 불균일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더해져서 길어진 거, 짧아진 거를 우리가 요 별표로 하나 붙여요. T2 스타라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전번에 방금 전 영상에서 봤던 블로크 방정식 그 원자핵 스핀에 그거에 이제 그 각 방향 X 방향, Y 방향, Z 방향에 그 들어오죠. 여기 이제 거슬리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와요. 요걸 이제 차원을 분석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좋은데, 하여튼 블로크 방정식 움직일 때 그 걸리적거리는 성분으로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좀 우선은 좀 쉽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모멘트가 돌면서 전자들을 라티스라고 그랬죠. 전자들을 거슬러서 도니까 힘들다. 제가 가끔 꿀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그 꿀을 이렇게 휘젓는다는 식의 개념으로 좀 비유를 해서 좀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전번에 얘기했던 거죠. 전 영상에서. 그래서 그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영상만 기억하는 걸로 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한 개의 펄스에 의한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또 한 개의 펄스를 갖고 오면은 이제 길이가 2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돌면은 직각이니까 90도 펄스라고 그러고,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돌면은 180도니까 180도 펄스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요거를 보는 걸로 이론적인 거를 좀 끝내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시작하는 게 이 빨간 점으로 표시하고 있죠. 90도 펄스 끝났고, 다음에 이제 180도 펄스를 시작하는 거죠. 켰고 끝났고, 그러면 이제 에코라는 신호가 나온다 하는 거, 잘 그려놓은 그림이 저 위키피디아에 있어서 이거 좀 소개해 드리는 거죠. 요거 한 번씩은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특히 아마 MRI 도입편에서 얘기를 조금 한 것 같고, 지금 원자핵 스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아보가드로의 수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 동그라미가 23개 붙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온도에서, 평상 온도에서, 실내 온도죠, 그 NMR 현상에 참여하는 거는 한 동그라미 한 18개 정도, 18승 정도, 그래도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지금 일부만 지금 보인 거죠. 그 몇 개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공간에 사방이 있지만은 그 끝부분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림의 원점으로 가져온 거죠. 원래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저기 있는데 끝머리들만 다 갖다 모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요것도 제가 그린 그림으로 또 이제 또 볼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멈춰서 설명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이제 같이 또 보면서 중요한 용어 또 개념을 또 설명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수많은 스핀들이 그 전자에 걸리적거리면서 가니까 전자가 뭔 짓을 하나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까지 하죠. 지금 30분을 맞추려고 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역시 구독하고 의견 다시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 좀 짧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